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8월 23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깨밭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균과 충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농법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것을 배우시는 분, 그리고 멀리서나마 이제 이런 환경농업 쪽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텃밭 농사를 지시면서 좋은 농산물을 좀 섭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균과 충은 왜 발복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문의를 드렸죠. 그것은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 토양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토양을 활성화시키려면 토양 발효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라도 이 유튜브를 좀 다른 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소하게나마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균과 충에 대한 것, 그리고 퇴비와 액비에 대한 진실과 오해,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이곳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곳은 참깨밭입니다. 어느덧 지금 7월 1일 날 씨앗을 파종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는 좀 늦게 심어도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아주 알찬 참깨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이거를 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는 지금 어떠한 균과 충을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하죠. 토양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씨앗만 뿌리면, 아니면 모종만 내면 이렇게 균과 충,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고 무수한 바이러스와 균, 충을 다 섬엽하며 다 흡수하면서 그 시절에 맞는 그 균과 바이러스 에너지를 듬뿍 머금고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농산물이죠. 이곳은 노지에 심어놓은 고추밭이에요. 여기 또한 어떠한 균과 충의 발복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홍고추를 수확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스테비아인데, 스테비아 역시 어떠한 균의 충의 발복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곳은 지금 옥수수를 베어내고 들깨를 심은 곳인데 여기 또한 아주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조그마한 옥수수, 이것은 지금 옥수수를 연작 지금 심어놓고 늦게 지금 수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너머에는 어렴풋이 배추밭이 보이는데 배추가 지금 꽤 자랐습니다. 이곳은 무경운 무투입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을 장목에 한해서 말입니다. 이곳은 상추를 좀 심어 놓은 것이죠. 저쪽에 또 상추밭이 있는데 우선 여기를 비춰드리고, 이쪽은 채소를 심어서 식당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가지, 요것도 이것은 모종을 사게 되면은 조금 좀 모종이 좀 비싸지요. 가지 모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종이 아니라 씨앗을 사다가 그냥 심어요. 물론 그 고추 모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일찍 파종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3,000원을 주고 한 봉지를 사왔는데 가지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종자 좋은 거 심으신 분들이야 뭐 좋으시겠지만 종자 이렇게 저렴한 것도 가지 수확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열고 쭉쭉 뻗고, 그리고 여기도 어떠한 균과 충의 발복이 없다는 것. 가지는 최고 염려되는 충이 있죠. 딱정벌레라고 그러죠, 소위. 그것이 뭐 진딧물을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설로다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지에는 아주 치명타죠. 물론 에너지농법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충이든 근접을 해서 있다 그러면 그것은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딧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딱정벌레도 없다, 이렇게 아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퇴비차를 만들고 있는 곳이죠. 퇴비차는 잘 숙성된 퇴비, 이렇게 보통들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잘 숙성됐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발효가 잘 됐다는 것인지, 오랫동안 쌓아놔서 푹 썩어서 냄새가 안 나고 아주 잘 푸실푸실한 그러한 그 퇴비가 됐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비는 건불과 축분 그 외의 것을 잘 발효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잘 발효시킨다는 것은 에너지농법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온도죠. 자기 스스로 퇴비를 적재시켜 놨을 경우 75도 이상 올라가는 그 퇴비라야만이 균과 충을 다스릴 수 있다. 에너지농법에서는 어떠한 균과 충을 죽이는 농법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복을 안 하게. 자,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시중에서 사오는 퇴비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것은 그럼 뭐냐? 바로 요 온도입니다. 온도를 70도 이상, 적어도 75도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어떠한 시기에 말입니다. 어떠한 시기라는 것은 퇴비를 적재해 놓고 15일 사이에 온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기술 문제는 퇴비 만들기 편을 보시면 거기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퇴비를 적재를 시켜서 15일 사이에 온도가 폭발적으로다가 70도에서 75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해로운 균과 충이 그 씨앗 그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로운 균, 바이러스 모든 것이 다 생긴다는 것, 고온에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퇴비라야만이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균과 충으로부터의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중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것을 갖추질 못했어요. 아쉽게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협 퇴비라고 그러죠, 소위. 그런 데서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오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다가 애초에 썩었죠. 자, 15일 안에 폭발적인 온도로다가 올려야 되는데 이 행위를 하지 못해서 거기는 썩는 균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묵혔다가 푹 삭혔다가 쓰면 좋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뒀다 써도 1년을 묵혔다 써도 물론 농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되지요. 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균과 탁한 균과
탁한 충의 발복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들어있죠. 그래서 농사는 영양분이 있어 잘 되나 토양을 발효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고로 거기서는 충과 균의 발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어떠한 균과 충이 발복됨으로 여러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농법에서 얘기한 이 고온, 건불융합 발효, 이것으로다가 토양 발효를 한다 하면 이러한 균, 충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아니 이 지상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은 현재 존재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빌미로 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찾고 있는 유기농, 그것은 주위에 있는 버려지는 수많은 건불서부터 축분, 이러한 무수한 탁한 에너지를 썩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숙하는 게 아니라 발효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고온 70도에서 75도 이상의 15일 안에 폭발적인 온도를 낼 수 있는 이 퇴비야말로 유기농으로다가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빠뜨려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퇴비를 아무리 잘 부숙된 퇴비라 하더라도 그렇게 썩는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퇴비차 이것을 만들어 살포한다 하면 오히려 탁한 에너지, 어떠한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어떠한 균과 충의 그 빌미를 만들어 그 씨앗을 뿌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퇴비차를 살포하거나 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살포할 때는 정확하게 발효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잘 하신 다음에 퇴비차도 만들고 퇴비를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